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CNBTV의 엄파이어 김심판입니다. 제가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을 인사드리게 된 이유는 오늘 이제 9월 4일인데요. 가수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된 청원 게시글에 따른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지난 8월 2일 날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1995년도 11월 20일에 발생한 가수 김성재 씨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 방송을 하려고 했어요. 숨겨진 진실이 있다. 어떤 미스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하에 이제 방송을 준비했고 결국은 8월 2일 날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 특정인이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가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요. 결국 방송 예정일이었던 8월 2일에 하루 전날이었던 8월 1일 날 법원은 신청인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해줬죠. 이제 방송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내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이제 그 해당 방송이 되고 있지 않은데 8월 5일 날 이제 어느 분께서 청와대 민원이 아니죠. 청원 게시판이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다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고요. 다행히도 마감이 되기 전에 청원 답변, 그냥 청와대에서 모든 청원을 다 답변해 주진 않아요. 청원 동의자가 20만 명이 넘으면은 그 건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주는데, 다행히도 20만 명이 넘었고, 이제 앞으로 향후 이 방송이 방영될 개연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거에 맞춰서 오늘 이제 긴급하게 이제 좀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최종적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성재 씨 오른팔에 의문의 주사 자국 28개가 부검 당시에 발견되어집니다. 이 사건은 최대 미스터리죠. 지금도 역시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하고 있고, 저는 이 미스터리가 오히려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제 사건은 각 사건별로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것이 수수께끼고 그 수수께끼를 푸냐 못 푸냐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냐 못 해결하냐, 그래서 못 해결하면 결국 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검의와 법의학자 소견이 진술상 주사 자국 28개는 피해자가 생존할 당시에 주사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주사 자국 피하 연부 조직에서 출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부검 내용 중에 안검 결막 우열 소견이 있었어요. 눈꺼풀 안쪽에 결막에 우열이 있었다. 그러면 그 우열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혈관 내 색전이라고 있습니다. 혈관 색전이죠. 혈관이 막히면은 결국은 우열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색전이란 뭐냐? 혈관에 어떠한 용해되지 않는 물질이 혈관을 막는 현상인데, 그 색전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혈전, 일명 피떡이라 부르는 혈전이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지방이나 양수, 골수도 어떻게 혈관에 들어가서 혈관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했던 원인은 바로 공기였어요. 공기가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공기가 혈관 안으로 주입이 돼가지고 혈관을 막으면은 그게 바로 공기 색전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폐 동맥의 부위가 너무 좁다 보니까 공기 색전 발생 시 폐색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폐색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증상이죠. 폐색전에 나타나는 증상 중에는 흉통도 있고요, 기침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객혈과 청색증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래요. 이유는 사건 당일 목격자였던
백댄서 르누아 씨랑 매니저 이상욱 씨가 피해자를 봤을 때, 최초로 봤을 때 입 주변과 베개 커버에 피가 묻어 있었다. 특히 매니저 이상욱 씨는 피해자 입 주변이 파랬다고 이렇게 진술했어요. 객혈, 피를 토했다는 거죠. 청색증, 입 주변이 파랬다. 그래서 객혈과 청색증이 굉장히 의심되는 내용이 목격자 진술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더 이 폐색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점점 더 이걸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폐색전 발생 시 심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 그 색전의 원인이 될 만한 요소가 작더라도 굉장히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 김성재 씨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중추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로 인해 심폐 기능이 좀 저하가 된 상태에서 폐색전이 될 만한 어떤 요인들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그 요소가 영향이 적더라도 심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폐색전의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정상일 때보다. 정상일 때 설령 그런 요소가 나타난다 해도 폐색전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만약에 공기 양이 적다, 예를 들어서 공기 양이 적다, 그럼 폐색전이 발생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심폐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다. 근데 공기 양이 적더라도, 아니면 뭐 공기 양뿐만 아니라 폐색전이 될 만한 그 원인의 그 요소가 적더라도 심폐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은 정상적일 때보다 폐색전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최근 논문에 의하면요, 공기색전은 주입 속도와 위치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공기 양이 이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 논문에 의하면 공기 주입이 된 위치와 속도, 주입 속도,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언급된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심장 높이 이상에서 공기가 주입될 경우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기색전이 더 위험해진대요. 근데 피해자 김성재 씨는 소파에 누운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오른팔 최소 어깨 높이 이상 들어 올린 채로 주사를 맞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깨 이상이면 당연히 심장보다 높죠. 네. 그래서 더더욱더 제가 이 폐색전에 대해서, 특히 공기색전의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곱 번째, 폐색전 발생 시 사망은 즉사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어야 사망에 도달하는데요. 통계상 폐색전 발생한 지 2.5시간, 2시간 반이죠. 2시간 반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80%가 사망을 하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20%는 사망 안 한 거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항소심에서, 2심 항소심에서 피해자 김성재 씨가 양측성 시반이 발생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양측성 시반이 발생했다고 보고 검안 기준 4시간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성 시반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검안 기준 4시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범행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양측성 시반이 이제 사망 후 피해자의 체위를 변형했을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시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변형된 체위에 맞게. 근데 이게 발생하려면은 최소 사람이 사망한 지 4시간이 넘어야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4시간이 초과가 안 되면은 체위를 변경해도 이 양측성 시반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가 폐색전으로 사망한 경우라면은, 특히 이제 완전 의학적인 표현은 완전 사망이라는데, 완전 사망한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항소심 말대로라면은 뭔가 다른 시각을 가져야겠죠. 항소심의 말이 맞다면, 항소심이 말한 대로 양측성 시반이 발생이 안 했다. 근데 제 말대로 폐색전이 발생됐다. 그러면은
좀 모순이 생겨버리죠. 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피해자 김성재 씨에게 정맥 주사로 공기를 주입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법약자 진술을 보면은 정맥 주사를 의도적으로 놓은 건 맞대요. 근데 여러 번 실패해서 주사 자국이 여러 군데 발생한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이 말은 뭐냐? 주사를 놓은 사람이 정맥의 위치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맥 위치를 몰랐으면은 정맥 외적으로도 이렇게 좀 주사 자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정맥 주사 부위가 정확히 맞았다는 거죠. 그리고 능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사를 제대로 못 놨다. 능숙하지 못한 주사 실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만약 제가 주장하는 공기 색전에 의한 사망이라면은 범인이 계획대로 공기를 주입을 한 건지 아니면은 계획하고 무관하게 약물을 정맥에다 놓으려고 했는데 주사 놓는 게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능숙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군데 주사를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거기서 이제 공기가 주입이 되면서 공기 색전이 발생한 것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네요. 네. 이상 지금까지 김성재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최대 미스터리라 할 수 있는 주사 자국 28개의 숨겨진 진실을 저만의 식견을 통해서 분석과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이 훗날 실제적으로 재수사를 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재수사를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검토와 체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제가 유튜브랑 기타 몇몇 사이트에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조금이나마 이 사건이 진실이 드러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당국이 움직여야 돼요. 수사 당국이 안 움직이면은 이 사건 결국 진실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사 당국 입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사건의 진실을 원한다 라는 열망이 있다고 파악이 돼야 그게 느껴져야 재수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비록 좀 다른 유튜버에 비해서 좀 퀄리티가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분석을 한 내용으로 좀 구성한 겁니다. 혹여나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는 언파이어 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심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